안녕하세요. 석유입니다. 예. 오늘은 포토샵에서 그 이미지라는 메뉴 있거든요. 예, 여기 모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진이 하나 필요하겠죠. 제 홈페이지 가가지고요. 예, 방금 밥을 먹었더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네, 홈페이지에 가서 네, 사진 자료 부분에 가서 이쪽에서 사용될 만한 사진 하나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쓸만한 사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적절하게 색상이 좀 다양하게 들어간 사진이 찾으려니까 막상 또 안 보이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는데요. 파일 이름은 7634.jpg라는 파일입니다. 이제 포토샵을 실행을 해서요. 예, 파일에서 오픈으로 7634.jpg라는 파일을 가져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거예요. 일단 이미지가 크니까 제가 이미지 사이즈를 세로 한 500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위아래로 좀 필요 없는 부분을 크롭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부분에서 모드입니다. 예, 모드에서 이 모드는 정확하게는 색상의 팔레트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팔레트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건 흑백으로만 구성되는 팔레트, 즉 내가 이 이미지에선 흑백만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256단계의 회색을 사용하는 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색상에 대한 정보가 다 취소가 돼버린, 이제 없어진다라는 건데, 그냥 OK 하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시 컬러로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드는 이 부분에가 표시가 됩니다. 네, 언두 하나 하도록 하죠. 혹시 모르니까 디플리케이트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시드 컬러라는 건 이제 흔히 RGB를 우리가 트루 컬러라고 하거든요. 예, 이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색상을 화면상에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모니터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모니터를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까맣죠. 예,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CRT 모니터 같은 경우엔 레드하고 그린하고 블루의 세 가지 색상을 화면상에 주사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색상을 보여주는 건데, 빛이 세 가지가 다 더해지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레드하고 그린이 더해진다. 그럼 노란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삼색을 혼합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 빛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밝아진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가산 혼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CMYK라는 건 인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모니터는 처음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기 전에 까만색이지만 종이는 어때요? 흰색이죠. 이 흰색에 예를 들어서 이 RGB에서 흰색을 만들기 위해선 세 가지를 다 써야 되지만 종이에서는 흰색을 만들려면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의 혼합 방식의 차이인데,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총 4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색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어떤 출판물을 편집하고 싶다. 그럴 땐 CMY 컬러로 하시면 되고요. 화면상에서 봐야 될 어떤 색상을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땐 RGB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RGB를 하셔가지고 인쇄 넘겨주셔도 요즘 알아서 다 이제 변형을 해서 바꿔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덱시드 컬러라는 건 RGB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따진다면 색깔의 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즉 인덱시드 컬러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색을 쓸지
직접 그 색깔의 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가지 색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화면상에 8가지 색으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색은 칠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여기다가 칠한다. 예. 죄송합니다. 네, 파란색을 칠한다 하더라도 칠해지지가 않아요. 파란색은. 왜? 이 이미지에 있었던 8가지 색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이죠. 예. 닫고요. 다시 디플리케이트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즉, 모드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에서 어떠한 색상을 사용하실 것인지를 정하는 건데, 이걸 잘만 응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어떤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색깔의 변형을 여러 가지로 시켜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랩 컬러하고 멀티 채널 이런 건 저도 잘 사용은 하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GB라는 걸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GIF나 이런 건 인덱스 컬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 컬러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제가 256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인덱스 컬러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해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회색으로 나오죠. 이럴 땐 바로 모드를 RGB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필터 자체가 RGB 채널에서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서 인덱스 채널이나 다른 거에서는 안 먹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필터에서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먹는다. 아니면 이 메뉴 중에 어떠한 메뉴가 먹지 않는다. 그럼 채널이 잘못 구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RGB 채널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복제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택 영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색상이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라우 모드라는 걸로 촬영하시면 보통 16비트라든지 이런 컬러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선 불러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색상 정보를 좀 낮춰서 8비트 채널이라는 걸로 낮춰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포토샵 파일을 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JPG 파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못 불러온다. 그럴 땐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드저스트먼트,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어드저스트먼트는 화면상에 색상 정보를 편집하는 거예요. 색상 정보를 편집하는 건데 목적은 다 똑같아요. 전부 내가 어떤 색상의 정보를 이제 편집하는 건데 방법의 차이입니다. 레벨이나 오토 레벨,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커브 이런 게 전부 컬러 밸런스라는 이런 거 전부 방법의 차이지 목적은 완전히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색상의 선명도를 올린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드저스트먼트 부분은 블럭 설정하시고 하시면 제가 이 부분만 한다. 여기만 선택해서 이미지에서 레벨이라는 걸 골랐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블럭 설정한 부분에만 적용이 돼요. 만약에 선택을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이라는 걸 골랐다 하시면 어때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 부분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 이 그래프 정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가끔 많이 보실 거예요. 사진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거냐?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여기가 어두운 쪽 색깔이고요. 여기가 밝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사진에서 완전히 흰색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흰색이 상당히 많이 있고 회색 계열의 그러니까 약간 밝은 색이 좀 많이 있고 완전히 어두운 색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가 차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럼 뭐냐면 이 색까지 전부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여기 색까지 전부 밝은 색 그래프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죠.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미지에서 다시 레벨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번엔 아까 좌우에 있던 그래프가 사라져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거, 이 레벨을 적용하실 땐
굉장히 잘 이제 적용을 하셔야지, 만약에 잘못해버리면 다음에 복원이 불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하나 복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벨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값은 이 미드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걸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많아지면, 여기 중앙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예,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미지가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밝은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촬영하신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둡다 그럴 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두운 색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럼 얘를 옮겨주시면 되고, 밝은 색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된대요. 그러면 이미지가 훨씬 더 산뜻한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그런 걸 색상 전체적인 위에 거하고는 약간 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두 가지 색상만 가지고 밝은 색 아니면 어두운 색 부분만 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화면상에서 제일 어두운 거를 어느 정도 색상으로 할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그래프는 위에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위에 걸로 직접 조절을 하셔도 되지만 아래쪽 걸로 조절을 하셔도 돼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게 지금 어두운 색 부분이고요. 얘가 밝은 색 부분인데 좌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색깔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완전히 딱 겹쳐버리면 대비가 완전히 극명해지고요. 이건 뒤집어지진 않네요. 네. 그리고 여기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모든 색상에 다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RGB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럼 이렇게 한다. 그럼 빨간색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올려보면 빨간색을 적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바래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녹색에 따라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녹색을 적게 쓰고 이렇게 하면 녹색을 많이 써줘요. 예, 이미지들은 여러분들께서 약간 필름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럴 땐 여기 값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원래 필름 자체가 약간 녹색의 관용도가 높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색 계열을 띠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게 레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토 레벨은 저 레벨 값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준대요.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컴퓨터가 생각해서 보기 좋다.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오른쪽 부분에 그 밝은색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지워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보기 좋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오토 레벨입니다. 컨트라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상 부분을 자동으로 적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토 컬러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 부분하고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컬러의 차이를 아직 극명하게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책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브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커브도 레벨하고 동일해요. 예,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이 레벨은 위쪽하고 아래쪽이 따로 조절할 수 있었죠. 인풋하고 아웃풋 부분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긴 전부 하나의 그래프로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만들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부 보정이라는 형태로 만드실 수 있고요.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나 직접 해보시면서 익히셔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굳이 커브를 쓰지 않더라도 레벨만 가지고도 전부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커브를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데 진짜 포토샵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레벨보다는 커브 쪽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밸런스, 컬러 밸런스라는 부분은 화면상의 색상의 비율을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레드를 좀 더 준다든지 하나의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레벨의 그 별도의 채널을 골라서 하는 거와 같이 여기는 한꺼번에 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컨트라스트 부분은 예, 밝기, 그 다음에 대비,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전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미지의 이 위쪽 부분이죠. 여기는 전부 동일하게 레벨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로 나눠놨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뭐 그래프로 보여준다든지 그걸 또 한 화면에서 동시에 한다든지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모드 부분하고 어드저스트먼트에서 요 밑쪽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단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